프란체스카 여사 비망록 2편 서범석의 미수의 생 야크기의 공격 최병덕 장군 전서 27일 새벽 갑작스런 비행기 폭음에 대통령과 나는 소스라쳐 깨어났다.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적의 야크기가 대구 상공에 나타난 것이다. 야크기는 우리 집 위를 바짝 지나갔다. 적기는 대구 운동장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갔다. 내 생각에 그들은 운동장을 비행장으로 오인한 것 같다. 그 당시 대구 지사관저 앞마당에는 방공호가 있었으나 피할 틈도 없었다. 국방장관은 정오쯤 와서 하동은 적의 수중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최명덕 장군이 전투 중 상호 11시 45분에 전사했다. 그는 무기에 관한 전문 지식과 무기 관리에 관한 제1인자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던 장군이다. 20일 저녁 적군은 이리에서 진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풍으로 오키나와에서 B-29가 출격을 못해 적군은 여유만만하게 진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워커 장군은 민간인복을 입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할 길이 없다고 싫다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총질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워커 장군은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자기네 병사들이 아직 게릴라전에는 미숙하다고 자백했다. 이슬만 박사의 고개 운전과 미국 경찰도 감동시킨 연설. 옛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대통령은 워싱턴의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다.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시간이 급했다. 대통령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신호를 무시하고 논스톱으로 고개 운전을 했다. 2대의 기동경찰 오토바이가 추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때는 어찌나 혼이 났는지 당장 이 양반하고 결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프레스 클럽에는 정시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했고 입구에는 2명의 기동순찰대원이 연설이 끝날 때까지 지켜서 있었다.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수십 번의 박수가 터졌다. 감시 경찰관은 대통령의 연설에는 감동, 따라서 박수를 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악수를 나누는 사이 경찰관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기동경찰 20년에 내가 따라잡지 못한 단 한 명의 교통위반자는 당신 남편뿐이요. 일찍 찬당에 안 가 시려가던 부인이 조심을 시키시오. 그들은 C국권은 V자를 그려 보이며 되돌아갔다. 재빨리 운전해 무초대사를 방문한 대통령은 미군들의 한국의 지형을 모르는 것이 큰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군경을 북괴군과 구별조차 못하는 형편이니 미군 부대에 한국군을 배속시켜 함께 싸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공산군의 서울 약탈과 10대들의 천국이 된 거리. 경무대를 지키다 7월 3일 간신히 서울을 탈출한 경찰관이 서울의 비참한 소식을 알려왔다. 쌀값은 10배로 폭등했고 그나마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교들은 장개석 총통의 사진을 떼어버리고 공산군들을 맞이했다고 한다. 공산군들은 온갖 약탈을 자행해 쌀이며 손목시계, 만년필 등 닥치는 대로 빼앗아 북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감옥에 갇혔던 빨갱이들이 서울시의 책임자가 되고 거리의 공산군은 10대가 대부분이며 13살짜리도 뛰어있다는 모두가 처절하고 끔찍한 소식뿐이다. 국방장관은 디인 장관과의 사단병력 5,000명 중 절반 이상이 희생됐고 미군은 금강에서 6마일을 후퇴했다고 보고했다. 미군은 군선에서 적과 대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약품을 모든 전선으로 보내버린 대통령. 대통령과 나는 온몸의 땀띠를 뒤집었었다. 대통령의 잔등한 모기에 물린 곳까지 겹쳐 보기에 딱할 정도였다. 워낙 물이 부족하여 밤이면 물 한 대야를 떠다가 수건에 적셔 대통령의 땀을 닦았지만 땀띠는 점점 심해져 진물까지 흘렀다.
나는 워커 장군에게 땀띠 연구를 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무초대사나 워커 장군 그리고 우리 집에 드나드는 미국인들은 나를 보면 마담니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은 일체 못하도록 나에게까지 엄명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참다 못해 워커 장군에게 땀띠약을 부탁한 것이다. 장군은 땀띠 연고 외에도 다른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박스 보내왔다. 그런데 내가 부엌일을 보러 잠시 들어간 사이에 약장사가 대통령의 눈에 띄고 말았다. 대통령은 나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침 보고를 하러 들어온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일선에 우리 아이들 병사들에게 갖다 주라며 약상자를 맡겨버렸다. 약상자뿐 아니라 친정에서 보내온 비타민까지 몽땅 합쳐 주어버린 것이다. 내가 부엌에서 나올 때 신장관이 막 약상자를 두고 밖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말도 못한 채 땀띠 연구 하나만 빼놓으라는 사인을 신장관에게 보냈다. 장관은 알았다는 듯 슬쩍 한 개를 빼들려고 했다. 그때 뒷머리가 따갑다는 느낌에 고개를 돌리자 대통령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장관도 머쓱한 표정으로 냉큼 나가버렸다. 미군의 도둑질도 엄히 다스려요. 임 장관이 화가 나서 찾아왔다. 미군 GI가 장관 집차를 훔쳐타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임 장관이 미군 사령부에 이 사실을 항의했더니 그쪽에서는 우리가 당신 나라에 수많은 찌푸를 주었는데 그까지 한 대쯤 없어진 걸 뭐 그리 대단해서 항의를 하느냐고 대답하더라며 흥분을 참지 못했다. 대통령은 임 장관에게 무초대사를 부르라고 했다. 대통령은 대사에게 당신 나라 정부는 그런 일을 용납하는지 몰라도 한국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도우러 왔다 해도 도둑질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땅에서는 한국인이건 미군이건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무초대사는 금시초문이라며 즉시 판상을 하고 그 병사를 색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한 것은 모든 게 참담하고 헐벗고 금지로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사건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